안녕하세요. 주식시어 스트라이크 최은정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었는데요. 오늘 하루 힘차게 출발하셨는지요? 오늘 아쉽게도 국내 증시는 양지수가 모두 하락이었습니다. 주변국 아시아 증시를 살펴보면 일본 니케이 지수가 2.7% 급락했고요. 홍콩 항생 지수가 2%, 또 중국 증시가 1.6% 빠졌는데 오늘 코스피 0.9% 조정이 나왔습니다. 주변국 아시아 증시에 비하면 그래도 선방했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지중해 동부에 위치해 있는 키프로스가 구제금융을 받게 됐습니다. 때문에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 유로존 리스크가 다시 한번 재부각됐다는 점이 오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한 가지 요인이었고요. 삼성전자가 갤럭시 S4 발표했잖아요. 실망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2% 급락했던 것 역시 증시 하락의 원인이 됐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유로존이 좀 흔들리니까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의 낙폭이 컸는데 그간 또 많이 올랐었으니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거겠죠. 코스닥 지수는 2.47% 내린 541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한 증권사에서는 코스피가 올 한해 2,500포인트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종목들을 사야 큰 수익을 누릴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오늘도 저희 주식시어 스트라이크와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의 주식 투자 노하우 가져가시고 종목 상담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강의부터 들으실 거고요. 7시 반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신 그 종목 상담을 도와드릴 겁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전화는 02-3153-2619번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 통해서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의 주식시어 스트라이크 어떤 분과 함께하게 될지 오늘의 감독님 소개합니다. 무조건 실전이다. 다양한 경험이 말해주는 성공 투자 전략.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따라할 수 있는 최병곤 전문가의 실전 단기 매매 강의가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예, 점잖으면서도 파워풀한 분이시죠.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서 제가 시황을 간단히 봤는데요. 네. 위원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내일 전략 어떻게 짜가면 좋을지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장이 뭐 매일 계속 같이 지금처럼 그렇게 꾸준히 올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 이 장이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오르면은 항상 내리는 시기가 있고, 그 내리는 시기가 오면은 또 상당히 괴로워지는 게 현실인데요. 이번에도 또 역시 올 게 왔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정을 받을 때 그 강도가 얼마나 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조정 강도는 둘째치고라도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은 조정에 대비를 좀 해야 되는 전략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특히 오늘 하락이 강했었는데요. 요번에 사실은 그 지수 자체를 돌파를 한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지는 않을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이제 좀 많이 올랐던 부분 때문에 좀 강하게 꺾어졌기 때문에 뭐 시간적으로는 아마 좀 조정을 채우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 줄 때 주식을 좀 줄이시거나 아니면은 매수 타이밍을요. 이제 앞으로 제가 강좌를 또 그런 강좌를 하나 하게 될 거예요. 저번 시간에는 돌파가 나올 때 아니면 상승장이 계속 지속될 때 어떤 종목을 사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강좌였다면은 이제 앞으로 할 강좌는 아마 지금처럼 이제 시장이 조정을 줄 때 주가가 밀리는 타이밍에서 어떻게 좀 수익을 한 푼이라도 더 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강좌를 치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잘 들으시면 답이 나오고요.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반등 줄 때 주식을 팔고 그다음에 또 하락이 극단적으로 좀 나올 때 저점 매수를 해서 반등 포인트를 노리는 이런 전략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조정을 좀 받은 상태에서 21선을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차트가. 그런데 오늘 주가가 개파락을 하면서 21선은 완전히 그 아래로 완전히 떨어져 버린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제 당분간은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장 자체가 조정을 받는 상황이 나와야지만이 우리 투자자들께서 저점 매수를 하실 수 있고 변동성이 생기기 때문에 수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투자자들 마음은 계속해서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들도 있으시고 내가 지금 사놓은 주식이 빨리 오르기 위해서는 증시가 올라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있으시겠지만은
어차피 계속 오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정을 한번 강하게 받는다든지 변동성이 한번 강하게 생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만이 내가 또 거기에 비집고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정 자체를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반등 시에는 위에서 팔고 밑으로 내려올 때는 또 그 변동성을 즐기면서 저점 매수해서 또 수익을 내는 그런 방식으로 전략을 짜 가시면은 또 이 조정 금방 지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병곤 위원님 오늘 강의 제목을 보니까요. 조정 시 저점 매수 포인트 찾기입니다.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강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대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강의 시작을 해볼게요. 예, 저는 뭐 사실 강의라고 하면 항상 그 실전입니다. 그래서 그 저번 주에 진행했던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의 지금 시장 분위기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지금 어떤 대응을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강좌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때그때 써먹으실 수 있는 그런 실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고 명료하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번 주에 제가 했던 강의에 대한 부분부터 조금 복습을 하는 형태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번 주에 제가 했던 강의가 돌파 패턴이었는데요. 시장 자체가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상승 흐름을 계속 탈 때 어떤 종목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강좌를 했었고, 그때 실전 사례를 통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된다라는 설명을 드렸었고, 또 그러한 종목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꾸만 반복해서 숙지를 하셔라, 뭐 이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이게 긴가민가 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은 조금 더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대응을 하시다 보면은 금방 눈으로 딱 보기만 해도 이 자리는 돌파하는 자리, 이 자리는 별로 시원찮은 자리, 이게 딱 답이 대부분 나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제 제가 시간대마다 그 종목들을 가지고 실전 사례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결국은 이제 그렇게 가시면 수익에 바로 적용이 되겠죠. 저번 주에는 종목이 사실은 그렇게 돌파가 나오는 종목이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장 자체가 정체 상태를 보였었고 결국은 좀 조정을 받는 모습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미 힘이 좀 빠져 있는 상태였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돌파를 강하게 해주는 종목들이 막 나와야지만 이런 패턴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저번 주 아시다시피 종목들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답보 상태를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한두 개 정도는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차트 보시면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돌파 패턴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단기적으로나마 고점 라인을 넘어서는 거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30분 봉상 저항 라인을 출발부터 넘어서고 그 넘어서는 자리 자체가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를 해줄 때 이 상승에 대한 준비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다라는 말씀 드렸었고요. 또 그 이후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한번 돌파를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유지가 되는 형태로 갔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 화면 한번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전 고점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앞에 가격대 5,800원권을 넘어서고 있죠. 약 30분 만에 그렇게 돌파를 해주면서 거래량이 터지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가가 넘어갔으니까 유지만 해주면 되고요. 심지어 강한 종목들은 유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조금씩 합니다. 매물을 뚫으면서 올라간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30분이 더 지나니까 추가 상승을 했고요. 또 30분이 더 지나니까 유지가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종목은 내용이 뭐가 됐든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돌파를 해주는구나. 이런 자리들은 우리가 거품 물고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열심히 따라붙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얼른 잡으시는 게 좋죠. 다만 이제 장중에 조금 눌림목을 줄 때 사시면 더 좋고요. 뭐 그렇지 않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부분까지 같이 말씀을 좀 드리는데 잠깐 눌림목을 줄 때 한 5,800원대 후반권을 공략하시면은 이런 게 이제 매수가 한번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쭉 돌파가 나오게 됩니다. 자, 옆으로 조금 기어가면서 1시간, 2시간 시간을 끌죠. 그러다가 거래량이 더 터지면서 추가 상승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럴 때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라고 저번 주에 설명을 드렸던 게 한 번 들어온 매수는 보통 단기적으로 한 이틀 정도를 지속되게 된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이날 매도를 하셔도 물론 수익입니다. 하지만은 수익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죠. 종가가 6,000원을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5,800원권 후반 정도에 샀으니까 뭐 수익률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강력하게 돌파를 했고 저항 라인을 뚫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보시면은 어이구 이렇게 크게 날아가 버립니다. 종목이 한 번에 30분 만에 6%대까지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단숨에 단기 수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올 때 주식을 위에다 걸어놓고 매도를 하시면은요 상당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돌파 패턴이 나왔고 사실 그 다음 날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돌파 패턴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다음 날도 보시다시피 저항 라인 됐던 요 가격대를 또 넘어섰었으니까요. 사실 여기서 공략을 해도 되긴 됩니다만은 사실 정석적인 거는 요 앞전에서 공략을 하는 게 더 수익률이 높겠죠. 어찌됐든 간에 이틀 동안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가의 진행을 쭉 보시면은 그 뒷날부터는 돌파가 잘 안 나옵니다. 그죠? 고점을 확 뚫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주식일 경우에는 보통 한 이틀 정도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한 3, 4일 정도를 아니면 더 길게도 나옵니다. 옆으로 기어가다가 추가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은 거기서 결국 조정을 받게 되느냐가 결정이 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그 시장의 수급 구조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요인까지 다 설명을 드리려면 머리 복잡해집니다. 그냥 외우십시오. 외우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이틀 정도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이제 예외가 되는 종목이 있는데요. 예외가 되는 종목은 개별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이런 법칙을 잘 따르지 않습니다. 애초에 매집을 한 다음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중간에 쉬어버리면 주가가 내려앉아 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냥 3, 4일 연속으로 계속 끌어올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장이 그렇게 형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대형주가 언젠가는 강세를 띠게 될 타이밍이 한번 올 거거든요. 그럼 대형주가 갈 때는 또 이런 식의 상승 흐름보다는 조금 더 느리면서도 지속되는 상승이 나옵니다. 그럴 때는 보통 3, 4씩 상승이 연속으로 이어지는데 상승폭은 이것만 못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그때 가서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은 코스닥의 중형주들이 대부분 다 이런 식의 진행을 보이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를 상승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도 타이밍을 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상승 돌파 패턴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한 종목을 더 짚어보면서 확신하게 익히셨을 거라고 믿고요. 또 다음 주에도 돌파 흐름이 나오면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실제 매매로 적용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금방 수익이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역시 돈이 걸려야 사람은 열심히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열심히 그냥 눈으로만 익히는 것과 실제 베팅을 해보면서 야, 요건 요렇게 진행하고 요거는 요렇게 안 되는구나를 익히시면요. 훨씬 더 수익을 내기가 쉬워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배워보실 거는 이게 이제 사실 본론인데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오늘 배워보실 것은 조정 시 저점 매수 포인트를 잡는 방법입니다. 사실 조정 시 저점 매수를 잡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다 드려 나갈 건데요. 오늘 배우실 것은 과거 데이터를 이용해서 의미 있는 저점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 주가가 진행을 할 때 쭉 살펴보시면은 항상 보면은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일정 가격대에 가서는 저항을 받고 아니면 일정 가격대에 가서는 지지를 받고 이런 포인트가 다 나옵니다. 그게 과거에도 그렇게 나왔으면은 지금도 그 가격에서 뭔가 변화를 줄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은 그것이 차트상에 다 드러나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그 기준을 잡는 방법을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면은 주가가 떨어질 때 겁이 나기 때문에 그 저점을 알면서도 과연 이 지점이 내가 사도 되는 것일까 이런 확신을 못 가지기 때문에 타이밍을 못 잡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설명을 들으시면은 확실하게 그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우선 종목을 거래를 하실 때 과거에 의미 있는 가격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루멘스라는 종목을 최근에 진행을 계속하는 종목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최근에 이 루멘스는 LED 관련해서 매수가 계속 들어오면서 상당히 좋은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최근 며칠 사이의 주가를 보시면은 중간에 계속 올라가는데 잠깐 떨어지는 타이밍이 잠깐 나와요. 요거는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요. 3월 11일 날 저점이 대략적으로 8,600원 정도 됩니다. 8,600원 정도를 되는데
요날 보시면은 종가는 8,900원 좀 너머로 마감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주가가 쭉 잘 가다가 여기서 조정을 한번 받았거든요. 근데 주가가 8,6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밑꼬리를 달고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럼 과연 이 8,600원이라는 가격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가격이고 그 의미가 있는 가격을 내가 알고만 있다면은 이 종목이 거기까지 내려왔을 때 거기에 받쳐서 사들어가 버리면은 종가는 8,900원으로 끝나고 그 뒤에 주가는 어떻습니까?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8,600원의 가격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요. 자, 과거의 포인트를 찾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저항 라인을 먼저 찾으십시오. 과거에 주가가 올라가다가 저항을 받은 가격을 우선 기준점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주가가 내려가다가 저점 지지를 받은 가격을 기준점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준 양봉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할 때 기준 양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주가가 진행을 하면서 뭔가 좀 큰 변화를 주는 그런 양봉이 발생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돌파 형태의 진행이 나올 때 그 돌파를 하는 첫 포인트에서의 그 양봉, 그걸 우리가 기준 양봉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준 양봉의 시초가 정도를 또 의미 있는 가격,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떨어질 때는 기준 음봉입니다. 장대 음봉이 되겠죠.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장대 음봉이 나올 때 그때의 시초가 뭐 이런 정도의 가격대를 우리가 기준점으로 삼으시는데 이 루멘스 같은 경우에 기준점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요. 자,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루멘스가 과거에 1월 달에 주가가 상승이 나오다가 여기 8,600원 정도나 8,500원권 정도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과거에 여기서도 저항을 한번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가격이 여기까지 연장선상에 와서 여기서 저항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라인은 또 그 앞으로 가서 더 뒤에 날에 2월 말경에 여기서도 2월 21일 날이네요.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또 저항을 받았어요. 자, 이게 연장이 계속 되면서 이 루멘스라는 종목은 이 8,500원에서 600원이라는 가격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가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그 가격을 못 넘어서 자꾸만 밀렸던 가격이 지금은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반대로 저점 지지 가격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강하게 떨어질 때 나는 8,600원에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받쳐서 들어가면은 거기가 틀림없이 지지를 받아주는 요소가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요거를 다양한 예로 보시면은 금방 이해가 가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일반적인 주식들에 대해서도 이 차트 기법을 적용을 해보시면은 내가 주가가 막 떨어질 때 어디서 저점을 잡아야 될지 감이 안 오는 타이밍에서 요 지점은 기준 가격 정도가 된다라고 예상을 하고 저점 분할 매수를 하시면은 거의 성공을 하는 전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도 그런 식의 진행이 나왔고 거기서 지지를 받아줬기 때문에 결국은 이 종목이 강력한 상승을 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루멘스라는 종목이 그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반등 시도를 하다가 다시 빠져버리면서 8,600원을 깨고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의미 있는 가격을 깨버린 거기 때문에 추세가 죽어버리는 거겠죠. 그러면 그 주식은 더 이상 유지를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갖고 있을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8,600원이라는 가격은 내가 깨고 내려가는 가격인과 동시에 매수 가격이기 때문에 내가 손실 볼 수 있는 가격대도 크지 않은 거죠. 여러 가지로 이득이 많은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른 예를 들어서도 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종목이 많거든요. 사실은 찾으면 얼마든지 찾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진행이 상당히 좋은 차바이오엔, 요즘 뭐 줄기세포로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최근에 실적을 본격적으로 좀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꾸준히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사실 가담을 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별로 안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얼른 보시기에는 이거는 내가 들어갈 타이밍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가 쉽습니다. 하지만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그리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차분히 보시면은 그럴 때는 정확하게 어디서 내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될지 포인트가 보입니다. 자, 자세히 보십시오. 과거에 이 차바이오엔이라는 주식이 상승을 한번 하다가 저항을 받은 가격이 있어요. 자, 요 포인트죠. 여기서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10,000원대 중반 정도에서 살짝 한번 더 뚫고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결국 밀려나면서 대략적으로 10,000원에서 1,500원에서 1,800원 정도 사이 가격. 요 가격을 저항으로 한번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요 가격은 이 차바이오가 넘기 힘들어하는 가격인 거죠. 근데 이 가격대는 나중에 돌파를 하고도 넘어가고 나면은 힘들어했던 가격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주가가 한번 넘어가고 난 다음에 강하게 쑥 빠집니다. 그런데 요 포인트가 사실은 이렇게 볼 때는 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가격대 같지만은 연장을 시켜보면은요, 과거에 내가 저항을 받았던 가격, 그 가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쯤에서는 지지를 한번 받아줄 수도 있겠네 하고 그날 종가나 아니면 장 마감쯤에서 그 1,500원 근처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매수를 했는데 그 다음날 반전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종목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반전이 안 들어오는 거는 힘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과감하게 매도를 해버릴 만한 명확한 기준이 서는 거죠. 근데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날 잠깐 흔들리긴 했지만은 그대로 강력하게 쭉 뚫고 올라가면서 그 라인이 역시 이 라인은 저점 지지 포인트였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주가의 흐름을 이렇게 평가를 해보시면요. 저점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얼마쯤에서 내가 사야 될지가 대번에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적인 검증은 왜 그런지를 설명을 다 하려면은 제가 방송을 한 3시간 해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것을 하나의 공식화시켜서 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금 다른 형태인데요. 우리 앵커님도 보시니까 금방 이해가 가시죠? 설명을 들어보시니까. 재밌네요. 재밌어요? 예. 예. 금방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서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 보실 종목은 일양약품입니다. 일양약품 같은 경우는 사실 돌파가 좀 나오고 난 다음에 아까처럼 하루만 잠깐 조정을 받은 게 아니라 며칠씩 조정을 받는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차트 모습을 보시면은 역시 의미 있는 고점이 저점 지지라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설명을 좀 들으시는 상태라면은 이제 내가 얼마쯤에서 사야 되겠구나. 이게 대부분 답이 나오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과거에 저항을 받았던 가격을 찾으십시오. 3만 원이 대략적으로 이 주식은요, 이 수학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숫자가 한두 개 정도 틀려도 괜찮아요. 어차피 사람이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100%딱 맞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까이 거 대충 3만 원 정도가 저항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가격을 기준 잡으시면요. 나중에 여기를 돌파를 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한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는데 내가 원하는 가격은 3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33,000원권에서 34,000원권 터무니없이 높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투자자들은 많이 실수를 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런 자리가 나오면은요. 여기서 이게 그냥 이렇게 해서 더 올라갈 것 같아. 해서 그냥 더 막 또 내가 안 잡으면은 더 날아가고 4만 원을 갚버리고 수익을 다 놓쳐버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이렇게 높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추격 매수를 해버리십니다. 이게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거든요. 특히 지금처럼 시장이 조정을 줘버리면은 이게 완전히 속된 표현으로 완전히 쥐약입니다, 쥐약. 여기서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준점을 아시면은 이 종목은 최소한 3만 원까지는 떨어져야 뭔가 좀 반등 포인트가 잡힐 수 있는 가격이 아닌가 하면서 꾸준히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시면 좋은 포인트가 분명히 오거든요. 그게 하루에 안 오면 어떻습니까? 며칠에 걸쳐서 조금씩 내려오면은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3만 원 가격대 근처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까짓 거 뭐 약간 좀 높으면 어떻습니까? 약간 나눠서 사시면 되거든요. 대략적으로 그까이 거 대충 그죠? 3만 원에서 3만 500원 정도 아니면 3만 1,000원 사이를 분할로 매수를 해 가시는 거죠. 이제는 금방 명확하게 답이 나오실 겁니다. 그러면은 과거의 가격대에 저항받았던 가격이 지금은 지지라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지지라인. 그리고 거기서 반전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3만 원에서 3만 1,000원대 가격을 잡았는데 잡고 난 다음에도 또 깨고 내려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때는 무조건 끌어줘야죠. 추세가 약해지는 거니까.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은 떨어지고 있을 때는 사실 그 뒤에 주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자신 있게 매수 타이밍을 못 잡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조정을 받고 있을 때는
내려가면은 올라가는 타이밍이 나온다는 확신을 갖고 대응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가야지만이 여러분들도 고수 반열에 진입을 하실 수 있는 거고, 맨날 사면은 떨어지고 팔면은 올라버리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상태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사면은 오르기 시작하고 팔면은 내리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진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점을 잘 알고 계시면 대응하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뭐 이거는 제가 계획에는 없었던 내용이지만은 그 앞전에도 보시면은 그런 자리들은 많이 나와요. 자, 보십시오. 횡보를 할 때 여기서 지지를 받습니다. 가격이. 근데 그 가격은 여기 가서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았던 가격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주가가 빠질 때 여기쯤에서 주식을 사시면은 또 수익이 나죠. 그리고 여기서 샀는데 깨고 내려가면은 딱 끊어치면은 바로 손절매가 나오는 것이고 굉장히 명확합니다. 쉽죠?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목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런 종목은요, 제가 사실은 시장에서 과거 데이터를 다 가지고 나와서 찾으라고 하면은 수십 개 종목을 한 번에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종목들이 여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대응으로 가실 수 있고 대응을 편리하게 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실 종목은 액토즈 소프트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과연 어디서 기준이 나올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 종목도 기준점이 다 나옵니다.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는 수많은 포인트가 기준점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제일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가격은요. 자, 요번에 액토즈 소프트가 주가가 상승을 한번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더 넘어가질 못하고 삼봉 형태로 주가가 저항을 받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요 구간이죠. 여기에서 조정을 받으면은 그동안 잘 올라갔던 액토즈 소프트를 내가 꼭 사고 싶은데 이거 어디서 사야 될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조정은 나오긴 나오는데 어디서 사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그때 역시 앞서도 말씀드렸던 그 기법을 적용을 하시면은 대략적으로 얼마쯤 떨어지면 이 종목은 답이 나올 것이다. 얼마쯤 떨어지면 사야 될 것이다. 이런 것이 금방 도출이 됩니다. 자, 대략적으로 얼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쯤 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9월 달에 아니면 10월 달 그 사이에서 한번 저항을 받았던 45,000원 가격대. 이제 쉽죠? 금방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대략적으로 반전 시도가 나올 수 있고 여기서 반전 실패를 하게 되면은 추세가 죽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행을 실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주가가 조금씩 떨어지면서 52,000원권에서 48,000원권까지 3일 연속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살 타이밍은 아직 안 왔죠. 그리고 잠깐 반전을 줍니다. 여기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끝까지 나는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기다리겠다는 생각을 하시다 보면은요. 자, 주가가 결국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46,000원권까지 왔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기다렸다가 46,000원 초반이나 45,000원권대에 진입을 하면은 거기서부터 매수. 좀 더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적어도 고점에 물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참아주실 수 있죠. 그러면요, 여기서부터 이제 승부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또 깨고 내려가면은 반등을 살짝 주고 또 깨고 내려가면은 그때는 무너지는 거고, 여기서부터 강력하게 반등 시도를 하면은 이 종목은 결국 올라설 수밖에 없는 종목이 된다라는 것이 결정이 되죠. 자, 보시다시피 반등을 강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쭉쭉쭉 진행을 하다가 다시 돌파가 조금씩 더 나오면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요. 물론 이 52,500원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앞으로 가야 될 또 저항 라인이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돌파를 하고 났을 때 또 지지 라인이 되겠죠. 하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반전한 게 중요한 거니까요. 중간에 조정을 좀 주고는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결국 진행을 하면서 돌파를 계속 해주고 있고 결국은 박스권 저항 라인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의 이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결국은 돌파를 해버렸어요. 사실은 중간에 저항을 몇 번 받았습니다. 그 가격을 못 넘고 몇 번 걸리긴 했습니다만은 결국 넘어섰고 이제 상승을 강하게 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거래를 해도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또 언젠가는 조정이 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조정이 나올 때 여러분들은 또 공략을 하실 수 있어요. 얼마쯤에서? 요 저항 라인이죠. 대략적으로. 가격은 너무 정확하게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53,000원대에서 54,000원 정도까지 떨어지면은 또 저점 매수를 시도하시고 거기서 또 다시 깨고 내려가면은 그때는 손절매를 하시고 반등 주면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가시면은 대응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쉽죠. 다음 시간에 또 같은 예를 가지고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좀 더 실력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정 시 저점 매수 포인트를 찾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과거 데이터를 이용해서 의미 있는 저점을 찾아내는 방법 배워봤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을 통해서 확인도 해봤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종목을 발굴해냈을 때 확신을 가지고 베팅을 해보는 것, 매매를 해보는 것, 실천을 해보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강의는 다음 주에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종목 상담해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way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he's singing out loud.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hen I feel so alive. Singing,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예, 종목 상담을 시작합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릴게요. 전화는 02-3153-2619번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 지금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고 계신데 먼저 보내주셔야 저희가 선착순으로 봐드린다는 점 기억하시고 지금 바로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전화부터 한 통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죠? 예, 아닙니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저 대유신 소재. 대유신 소재. 예. 예. 얼마에 사셨어요? 2,900원이고요. 2,900원이요? 예. 예, 비중은요? 60%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지세요? 언제쯤 매수를 하신 거예요? 좀 오래 들고 계셨죠? 그때, 예, 선거할 때, 예. 한참 오를 때, 그때 사가지고, 못 팔아서, 아, 그러셨어요. 예, 계속 오게 됐네요.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매수가까지는 제가 보기에 안 올 것 같은데, 예.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팔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 회사 자체도 좀 보니까는 안 좋은 것 같은데, 예. 앞으로, 그래,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를. 아,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어떻게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으세요? 예, 시간은, 예, 매수가가 온다면은 뭐, 계속 들고 있을 수 있는데, 예. 그렇지 않으면은 손절을 해야지 되겠죠. 예, 어느 정도 가격대 손절도, 그러니까 감당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계신 거죠? 예, 생각은 이제 요즘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조금이라도 손실을 좀 줄이는 차원에서 방법을 찾아냈으면 예. 좋겠는데요. 예. 최병곤 위원님께서 봐주실 거예요. 얘기 충분히 들으셨을 테니까 예. 통화는 여기서 끊고요. 전화 끊고 지금 상담한 내용 풀어주시는 거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풀어드릴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예, 사실 우리 투자자님께서 지금 이 종목에 대한 대처의 답은 다 알고 계세요. 사실은 그 매수가까지 안 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게 현실입니다. 사실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과거 2007년도에서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넘어오는 그 대선 시기에도 4대강 테마라든지 아니면 자전거 관련 테마 해가지고 주가 상승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종목들이 결국 대선이 지나가면서 끼었던 거품이 빠지면서 결국 주가가 바닥을 기게 됐고요. 원래 수준까지 떨어지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이슈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매수 주체들이 없어져 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약세를 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반등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내가 팔겠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결국은 조금만 더 하다가 결국 못 팔게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기는데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자분께서 굉장히 단호한 결심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사실 한 2, 3일 정도라도 좀 급등을 타주면은 정리를 하겠다는 생각을 대부분 다 하고 계세요. 하지만은 실제로 그 정도를 올라줄 만한 어떤 모멘텀이 없는 상태가 많고, 그 다음에 대부분 그런 종목들을 끌어올릴 때는 기업의 실적보다는 수급적인 구조상의 부분에서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그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은 상황 자체가 별로 안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올라오는 상황을 만들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이 대유신 소재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에서 크게 벗어나질 못해서 아마 한 3일, 4일 이렇게 올라주면은 매도를 하겠는데 대부분 보면은 하루 잠깐 오르거나 아니면 길어봐야 이틀 정도 잠깐 오르고 매물을 맞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하시겠다면은 그 기회를 활용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강하게 나올 때 저항 라인이 될 만한 가격대에서 대기 매도를 하면서 줄여 나가시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좋은 답을 못 드리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좀 강한 매수가 하루라도 들어올 때 단계적으로 좀 줄여 나가시는 대응이 필요하겠고요. 가격적으로는 1,700원권에서 1,800원 선 사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상도 한번 올라주면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투자자분 말고도 지금 이 종목에 물려 계신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듯이 팔다 보면은 이틀 이상을 올라서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좀 과감한 매도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예. 무작정 기다리는 건 방법이 아닐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주가가 강하다 싶은 날 있잖아요. 그런 날 매도가를 조금 높게 잡고 조금씩 분량을 줄여나가시는 거, 그게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700원에서 1,800원 사이에서는 물량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 그게 유일한 방법일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상담해 드릴 거고요. 또 다른 분들 상담도 들어보시고 현명하게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유신 소재 봤고요. 이제 두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소리바다. 소리바다. 얼마에 사셨습니까? 2240원에 25%입니다. 최근에 사셨어요? 네, 한 일주일. 아, 그러셨어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이렇게 전화 주셨어요? 예, 소리바다 삼성하고 MOU 체결해서 갤럭시 4 패돈 탑재했다고. 예. 그래서 수익 한번 낼까 싶어서 했는데 예. 오늘 막판에 너무 많이 밀렸네요. 아, 그래서 좀 속상하시죠? 아니, 속상하진 않아고요. 그러진 않으세요? 네, 시청자님- 전문가님 방송 아침에 잘 보고 있는데 예. 높게 시청자님께서 치시더라고요. 생각하시고 계신 목표가가 혹시 있으세요? 한 2,700원 정도는 가지 싶은데 한 2,700원 정도? 예. 손절가는 얼마 잡으시고 대응하세요? 한 2,100원. 그 정도?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같이 듣고 계신데 저희가 그러면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면 될까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아, 예. 근데 갤럭시 4 아직 출시가 안 돼서 그런지 공개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좀 많이 밀렸어. 한번 더 갈지 안 그러면은 그냥 손절하고 나와야 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바로 풀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네. 예. 자, 이 갤럭시 S4 출시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종목은 최근에 움직이기 시작했고 어떤 종목은 꽤 오래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갤럭시 S4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혜택을 보는 기업들은 좀 덩치가 큰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뭔가 좀 작전 세력들이나 아니면 주가를 움직이는 그 주체들이 크게 손대기가 힘든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조그만 관련이 있는 작은 회사들을 많이 건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군 자체가 약간 테마화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테마화되다 보니까 심리적인 요소가 강하게 작용을 하고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이 더 강하게 들어오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테마성 종목으로 내가 가려고 애초에 작정을 하시고 덤비는 경우라면은
강한 종목을 하셔야 돼요. 강한 종목이 잠깐 눌리는 타이밍에서 하시는 게 좋지, 내가 뭔가 새로운 종목을 발굴해서 바닥권에서 사서 크게 먹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기존의 강한 종목이 어떻게든 조정 줄 때 타이밍을 한번 잡는 게 좋습니다. 소리바다 같은 경우는 사실 바닥권에서 접근하신 접근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테마성 접근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별로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매수가 들어오는 놈이 더 빨리 들어오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갤럭시 S4 관련해서 종목이 매수가 빨리 들어오는 주식이 대표적으로 피델릭스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을 보시면은 이 종목은 애초에 주가의 진행이 소리바다하고는 확연히 틀리죠.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이 반전은 굉장히 빨리 받아주고 주가가 떨어져도 저점 매수를 했을 때 쉽게 수익이 나고 이렇습니다. 근데 막상 매수를 하려면 겁이 나니까 사실 타이밍 좀 잡기 힘든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고수의 영역으로 진입을 하시려면은 이런 부분에서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강의를 많이 들으시면 또 될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소리바다 같은 경우는 사실 주류가 아니고 좀 비주류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손절 가격을 2,100원 정도로 보신다고 하셨는데 맞는 선택입니다. 그 정도 깨지면은 주가가 더 바닥으로 쳐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매수가 강하게 들어와서 반전 시도를 해준다면은 2,700원 정도 목표가를 보신다고 하셨는데 제 판단에는 2,700원까지 보지 마시고 대략적으로 2,450원에서 2,500원 정도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투자자께서 이 경우에는 매수가가 그렇게 높으시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고민 안 하시고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공략을 하실 때는 첫째도 강한 놈, 둘째도 강한 놈, 예, 무조건 강한 종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종목이 약해질 때, 제가 이제 방송을 할 때 항상 많이 말씀드리는 게 하이에나 매매법이라는 걸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이러면 좀 웃깁니다만은 하이에나가 사냥을 할 때 방식을 잘 생각하시면 좋아요. 하이에나는 사자보다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맛있는 고기가 있어도 그 짐승을 잡기 위해서 그 짐승이 약해질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개인 투자자가 그렇습니다. 그 종목이 제일 강한 종목을 해야 되는데 걔가 그냥 사면은 물리기 때문에 좀 약해질 때, 좀 내려올 때죠. 그럴 때 공략을 하는 전략을 꼭 좀 말씀드리겠고요. 다음번에 제가 그 하이에나 매매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자세하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에나 매매법 참 귀에 쏙 들어옵니다. 예, 소리바다 받으렸는데요. 시청자께서 생각하셨던 그 가격대 손절가를 꼭 지켜주시고 목표가는 한 2,700원 정도 잡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문자도 많이 들어오고 전화도 많이 오는데요. 이번에는 문자 종목 하나 볼게요. 삼성출판사를 2번이나 보내셨어요. 0282님께서 3,870원에 비중 100% 들어가셨습니다. 향후 전망 어떨지, 중장기 보유해도 될지 상담 꼭 좀 해주십시오 하셨는데요. 가격대 보니까 아마 오늘 사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추세가 아주 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중장기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런 포인트는 괜찮습니다. 예. 사실 단기로 노리시려면은 이런 포인트보다는 조금 더 강력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아무래도 조정 줬을 때 반전이 빨리 들어오고 기다리지 않아도 바로 매수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좋은데요. 중장기라면은 사실 이런 포인트가 크게 부담 없이 진행이 괜찮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내놓는 실적을 보면은 상당히 좋은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오늘도 주가가 조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치에서 추가 상승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항 라인이 대략적으로 4,100원 정도에 한번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인을 그냥 뚫고 좀 올라서야지만이, 돌파를 좀 해줘야지만이 좀 더 강한 흐름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선 그 길게 끌고 가시기 위해서는 4,100원을 한번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 4,100원의 저항 라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파를 못하면은요, 일단 조금이라도 먹고 팔고 밑으로 내려왔을 때 다시 또 늘리고 또 올라서면은 또 팔고 해서 돌파가 나올 때까지 끌고 가시는 거죠. 그리고 돌파가 나오면은 그때는 완전히 그냥 쭉 끌고 가시는 형태로 그렇게 대응을 가시면은 상당히 좋은 대응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봐드릴 종목은요, 롯데관광개발인데 지금 법정관리 신청하고 있죠. 용산개발 시행사 드림허브 2대 주주입니다.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급락을 한 상태인데 이 종목 갖고 계신 분이 지금 문의를 주셨어요. 풀어드리겠습니다. 7,960원에 100%를 사셨다고 합니다. 위원님. 예, 지금 현재 7,960원 같으시면은 아마 오늘 장중에 거래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실 주식이라는 게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남들이 사지 못하는 포인트, 그리고 남들이 대응하지 못하는 포인트에서 역발상을 갖고 접근을 했을 때 큰 수익이 발생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한 리스크를 감안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너무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진행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되겠고, 제가 지금 즉흥적으로 질문을 받은 상태에서 자세한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역시 리스크가 좀 커져 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짧게 보시는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향후에 반전이 나왔을 때 우선은 좀 짧게 차익 실현을 한 다음에 조금 더 상황이 확실해질 때 공략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투자를 너무 위험하게 가시는 건 좀 무리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안전한 주식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하셔도 괜찮습니다만은 100%는 좀 아무래도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중을 좀 줄여서 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네요. 예, 굉장한 용기인 것 같아요. 거래가 재개됐을 때 급등하면 그때 팔려고 아마도 따라 들어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역발상 투자하는 거 큰 용기니까요. 칭찬을 해드리고도 싶은데 위원님께서는 잘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시네요. 자, 이번에는 전화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LG화학인데요. 27만 7천 원에 70%. 이분 저희가 몇 번 상담을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봐드릴게요. LG화학입니다. 24만 7천 원이요. 27만 7천 원이네요. 27만 7천 원이요. 지금 사실 이 LG화학이 너무 과도하게 떨어진 부분 때문에 아마 중장기로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주가는 더 떨어지네요. 예, 사실 네. 지금 대형주가 사실 이거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의 여건상 대형주가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려운 구간입니다. 아주 장기로 보시고 투자를 하시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단기로만 보셨으면 해요. 그리고 대형주는 조금 더 지수가 돌파가 나올 때 제가 볼 때는 지수가 2020에서 2050 정도는 돌파를 해줘야지만이 수급 구조가 개선되고 매수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특히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경기를 상당히 빨리 타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기술적 반등 이외에는 크게 기대할 만한 요소가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중장기로 보시더라도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투자를 하시고 이번에는 가격은 괜찮습니다만은 수익이 좀 났을 때 짧게 매도를 하시고 더 좋은 시기를 한번 기다려보시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과 함께한 주식쇼 스트라이크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최병곤 위원님은 그래도 샘플러스 전문가시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상담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요즘 낮과 밤의 온도차가 심하다 계속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일교차가 심한 때는 특히나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기에는 비타민C가 꼭 필요할 텐데요. 콩나물 뿌리에 비타민C가 그렇게 많다고 하네요. 콩나물 꼭 끓여 드시고요. 또 비타민C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레몬은 레몬차를 끓여 드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건강관리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주식쇼 스트라이크는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박준남 전문가와 함께 할게요. 내일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고맙습니다.